안녕하세요. 저희는 창업기획 발표하게 된 2조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템에 필요한 상황을 고객의 왜 이런 니즈가 발생했는가 대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무브 해봉사단 최종 합격 박수일 면접날의 충격과 공포를 곱씹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희석과 승은. 나는 진짜로 떨어졌어. 진짜로 떨어졌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땡이라고 했다, 땡이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다고. 나한테 땡이라고 하는 거고. 야, 너는 내 면접을 못 봐서 그래. 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알아? 현대자동차 주가를 물어봤다니까? 완전 면접에 산으로 갔어. 모르겠어. 그냥 우리 그래 본것 같아. 술이 한잔하자. 그렇게 희석과 승우는 서로 하소연을 하며 술잔을 나눕니다. 그러던 중 희석의 휴대폰이 울린다. 희석아, 너 문자 왔다. 진짜? 에이, 해병대 최종 합격 발표래. 술 마시고 그냥 뻗으라는 거야, 뭐야. 혹시 모르잖아. 한번 확인해보자. 그래, 뭐, 손해볼 건 없으니까 확인을 해봐. 나 붙었다. 나 합격했대. 뭐라고? 나도. 나도 합격했어. 나도 합격했어. 제가 다음 차. 술이 화만 있겠는데? 좋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우리 바로 준비를 해야 돼. 근데 뭘 해야 되지, 우리가? 우리 네이버 창에 쳐보자. 그래, 쳐봐. 치고 있어. 승은이 네이버를 검색한다. 30분 경과.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는 얘기가 나오는데 뭘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뭐 이런 걸 한번 해주는 데는 없을까? 진짜 검색할 것도 많고 인터넷 검색하고 주문해서 언제 다 배송받아. 한국에서 안 파는 것도 엄청 많아. 이거 다 한 번에 해결해주는 게 없을까? 나 짜증나. 잠깐만. 저거 뭐지? 갑자기 동영상 한번 틀어봐. 아웃브레이커스 동영상이 나옵니다. 안녕, 아웃브레이커스의 세계 오면 환영해. 지금부터 아웃브레이커스의 모든 것을 알려줄게. Listen carefully.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창업 동기, 저희가 소비자의 니즈를 찾은 부분에 대한 소개였고요. 원래는 그 창업자분이신 이다문 씨께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해외 출타 중이신 관계로 지금 제가 대리로 해서 창업 동기 목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립 멤버 중 한 분이 아프리카로 여행을 갈 일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물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는 물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정화시켜서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프리카 여행하시는 분이 정화 알약 혹은 이제 정화 물통을 구매하려고 이제 여러 사이트들을 돌아다니셨는데 결국엔 찾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해결해 주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생각한 것이 해외 체류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에 돼지코가 필수적이고 만약에 후쿠오카로 여행을 간다면 방사능복이 꼭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느끼한 걸 많이 먹기 때문에 신라면이나 고추장에 감듯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베이스로 시작한 부분은 이제 기초조사를 통해서 시장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경쟁사로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봤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도 제가 이제 동기를 말씀드려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유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망을 확보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구현하려고 하고요. 아이템 구상은 이제 각 나라마다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패키지 형식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그 패키지를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물품 패키지가 저희의 아이템 구성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물품의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라별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찾을 거 없이 저희의 그 사업 안을 이용하신다면 바로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단축되실 거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가치는 고객의 편의성입니다. 네, 다음요. 네, 그래서 저희의 사업 목표는 해외에 나가시는 여러 분들이 필요 물품 패키지를 가지고 나가시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주로 타켓을 잡은 부분은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시는 20대, 30대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20대이시기 때문에 막 해외 공사 같은 것도 많이 나가실 거고 방학 중에 해외 여행도 많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층을 저희 타겟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의성이 됩니다. 네, 저희의 사업 목표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작게 국내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목표는 여행을 통한 자아성찰입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요. 저희가 왜 자아성찰을 잡았냐면 솔직히 일본에 갔는데 제시코가 없어요. 근데 일본에서 제시코가 안 가요. 그러면 그 순간 멘붕이 돼버리는 거죠. 일단 휴대폰도 충전할 수가 없고 카메라도 가져갔는데 카메라도 충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여행이 끝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준비를 보다 쉽고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림으로써 여행을 보다 확실히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두 번째 비전인데요. 이제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저희 비춘메이 씨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Outback Broker 之威神现在已经进入了中国市场。 Outback Breakers의 비전은 중국 시장 진출입니다. 中国现在已经加大了对非洲等第三世界国家的投资和援助金。 중국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에 대한 투자와 원조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中国如此大量的对海外市场进行投资，证明了它可以成为 Outback Broker 最大的消费市场。 그만큼 중국인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할 것이며 이는 앞으로 Outback Breakers의 최대 시장이 중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如果它能够成功的进入中国市场，那么它将成为亚洲最大的旅行商品生产企业。 세계 2대 소비 시장인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여 아시아 최대의 해외여행 물품 기업이 되겠습니다. 谢谢。 시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은요, 저희가 직접 이제 대회로 나가는 활동들에 참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조사는 뭐 조금 당연하지만 이제 관광 쪽으로 하고 있는 이제 공기업들이나 이제 정부기관들에 이제 직접 그들의 이제 자료를 통해서 자료조사 활동을 벌이고요. 사전 연구 활동으로는 이제 코이카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저희도 직접 같이 가봐서 이제 장기로 한번 체험을 해보면서 진짜 이런 건 진짜 필요하겠다라는 걸 직접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팀 구성입니다. 이런 경력사항들은 좀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CEO로 저기서 이제 사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다원 씨께서 이제 저희 CEO이자 이제 창업자이자 여러 가지 경력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춘메이 씨는 아까 이제 중국어를 열심히 매우 잘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중국 진출을 비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분을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글로벌 매니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윤가희 씨는 아까 이제 그 니즈를 처음 찾으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 탄자니아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이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셨기 때문에 어드벤처 그런 모험 같은 것들을 전달합니다. 어카운트 매니저로 이제 정소영 씨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SCM, 이거 이제 다 아시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해 주실 분이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대출 추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대출 추심 해봤습니다. 대출 추심 담당하고 있는 CS 매니저씨.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분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라인블럭을 만들어봤는데요. 처음에는 핵심 파트너로 공급업체랑 업체, 배송업체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공급업체로는 제가 국외나 국내 온라인 매장 같은 그런 옥션이나 이베이 같은 걸 선정을 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물건을 파는 국외 온라인 매장을 선정했습니다. 협력업체로는 저희가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고객층에게 저희 회사를 어필할 수 있도록 대형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여행 업체 웹사이트를 협력업체로 잡았고, 배송업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물건을 또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 편리성, 신속성, 텍스 등을 고려해서 배송업체들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가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재고 같은 게 일정 수준에 유지가 되는 게 가장 키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리성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잡았는데요. 보통 시간이 많이 부족한 20, 30대 고객들을 위해서 편리성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중요 자원으로는 저희가 주요 고객층이나 그런 소비자들을 예측하기 위한 해외여행자 정보,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시설 창고, 그리고 업계에서 저희가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소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창출은 고객들에게 정말 필요한 물건을 편리하게 맞춤 물품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고요. 고객과의 관계는 커뮤니티를 따로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또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피드백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로는 저희가 커뮤니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또 오프라인 매장 겸 시설 창고 같은 걸 전국적에 한번 내보자고 의견을 제안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부동산 홈페이지 가서 해봤는데 저희 가격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안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매장도 조그맣게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 세그먼트는 보통 이게 노년 여행이나 관광, 휴양 같은 그런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노년층이나 가족 단위의 고객들보다는 도시 체험을 하는 그 연령층으로 주로 20, 30대 젊은 연령층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물품 대금, 또 웹페이지 운영 비용, 사업실 운영비, 인건비 등이 있고,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함으로 판매 수익을 남길 수 있고, 또 웹페이지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되면은 여행 업체나 그런 대외 활동 업체에서 광고를 수주받아서 광고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사업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아웃브레이커 성교란을 만들어봤고요. 소비자들은 공급업체 일일이 다 연결하지 않아도 저희가 고객들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이제 편리하게 물품을 묶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또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모델과 기능적 차별성을 앞으로 설명하셔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대륙의 항공 노선을 가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예약 시 쿠폰을 지급할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 예약을 마치고 해외 구비 물품을 구매하는 사이트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하여 소비자에게 이제 사이트를 알릴 것입니다. 또 카카오톡을 이용할 건데요. 카카오톡의 하루 방문자는 1,442명이라고 합니다. 또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기 때문에 도달률이 42%로 이메일의 40배라고 합니다. 또한 메시지를 여러 번 이용자가 광고를 클릭하거나 이벤트에 응모할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해서 카카오 플러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소셜 커머스도 이용할 건데요.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을 출시한 것처럼 관심을 끌어서 소비를 할 때 약간 무의식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EBS 자본주의의 2편을 보면요. 그래서 저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통해서 알림으로써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트립 어드바이저 같이 여행지와 관한 정보도 제공할 것인데요. 기존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은 굉장히 한글로 된 정보가 많이 있었는데
아프리카나 인도에 대한 정보는 영어로 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글로 제공할 것입니다. 또 판매자 상품 서비스 금액은 위에서 언급하셨고 소비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코이카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 속한 국제개발협력단으로 요즘 해외 봉사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곳에서 수요를 찾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코이카에서 개최한 한중일 ODA 비교 포럼에 제가 참가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 포럼 사진입니다. 거기에 중국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비율이 45%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일본과 한국도 그러한 이제 투자 비율을 굉장히 높일 것이라고 각국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코이카 대원들과 탄자니아 세렝게티를 여행 간 사진입니다. 코이카 대원이 아니라도 저같이 관광 목적으로 온 한국인을 꽤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일본인은 관광객 측, 그리고 중국인은 사업차 오신 분들, 또 한국인은 국네이버스나 유니세프에서 일하시는 봉사활동단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봉사활동단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예로 개도국에 대한 수요를 찾아봤는데요. 아프리카 관광 성장률이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9%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규모 계산을 위해서 전체 국민 해외 관광수를 여기서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조가 타겟팅한 20, 30대 공무원층은 승무원을 제외했을 때 2011년 기준으로 40.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 20, 30대 여행인구를 40.1%로 잡았습니다. 또 이것도 시장 규모를 위해 예상 구매 가격을 찾아보았는데요. 여행전 준비비를 약 30만 원 정도로 지출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또한 시장 규모를 구하기 위해서 구매 빈도로 1년간 해외여행 횟수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이제 3.6회로 저희는 잡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장 가능한 시장의 크기는 5조 5천억 원으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그런 산업이라고 이제 저희는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득층에서 해외여행의 의향이 모두 5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도, 이 표도 국민 해외 관광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여행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망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수학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는 우선은 고객의 패키지로 제공한다 보면 제일 장점이에요. 그 패키지를 뿌렸을 때 A라는 패키지를 될 수도 있고 B라는 패키지일 수도 있고 되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필요한 물품은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를 구성하는 게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에 따라 또 약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 고객의 수요를 들었을 때 조사가 또 잘못된다거나 또는 고객의 니즈가 갑자기 변동되었을 때 그에 따라 예측 실패해서 재고가 관리가 어려웠을 때 재고가 많이 쌓여졌는지 그로 인해서 그 재고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이 좀 악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패키지 자료가 품목이 좀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협력사를 이제 파트너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 협력사마다 이제 그 업체가 거래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원가를 절감시킬 것인지 그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 이 사업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이런 패키지를 구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의 신규로 승태 시장에 들어가는 거의 블루오션, 파이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가 그 위협을 보면은 여행 물품 패키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건 보통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갈 때, 안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어려웠을 때 그 여행 상황이 좀 전반적으로 퇴조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환경에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관리,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위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품, 최대 장점, 패키지, 다무화, 끌어모아서 다 패키지 구성한 다무화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가격을 보면 순수 원가로는 A 패키지를 봤을 때
원가로 치면 대략 16만 8천 원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판매 비용을 약 30만 원 정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 약 50%의 수익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플레이스 보면은 저희 메인 사이트를 구축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셜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부분 통해서도 온라인에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희 플래그 오프라인 스토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좁은 사무실 겸 창고 겸 해서 매장을 낼 건데, 그 부분은 갑자기 고객이 배송을 받기 어렵고 너무 급박할 때 저희 매장에 와서 물품 바로 픽업해 갈 수도 있고요. 저희 사무실 겸 어느 정도의 창고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모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드 투어나 하나 투어 같은 여행사들이 또 종목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런 패키지 상품을 같이 업체와 업체 간 거래로 홍보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 저희가 좀 커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통해서도 쿠폰 같은 거를 저희 발송한 시스템에 저희 것 좀 넣어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대략적인 이 품목들을 구매한 거를 이제 대략적인 구매해봤어요. 토탈 금액은 16만 8천 원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행 갈 때 필요한 품목들이 좀 보이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모찌 쪽을 간다면 이 정화, 알약, 정화 물통이 필요한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이베이트를 구매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통관 관세로 붙죠. 또 해외 배송비도 좀 잡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은 배송비만 해도 거의 굉장히 많은 가격이 나갔죠. 저희는 이런 물품들을 먼저 대량으로 구매해가지고 고객한테 패키지 구성에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합리적인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목이 많은 지출이 많은 부분이 생각해봤는데, 우선 인건비가 가장 컸어요. 개인당 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좀 타협이 어렵더라고요. 좀 깝짜깝짜 해도 안 갔더라고요. 그럼 나 나가겠다. 그래서 인건비를 200만 원 산정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인 사이트를 유지해서 유지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달 나긴 하는데 만 원이 가장 적은 지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입원으로 보면은 우선 예상치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2천만 원. 대략 패키지를 30만 원에 팔았을 때 대략적으로 30개 정도로 팔았을 때 대략적으로 측정된 금액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비는 저희 사무실 보증금이 있어요. 종로 쪽에 낼 건데 약간 흥미진 곳은 직접 검색해보는데 지금 이 정도 1,000만 원에 월세가 9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2년마다 갱신하겠지만은 매월 납입 비용이 95만 원 정도 좀 발생되고요. 서버 구축 비용이 대략 이제 이 가격이 나가고, 그다음에 매월 서버 유지비도 발생이 돼요. 그리고 저 인건비 말씀드렸고, 이제 초기 물품 비용이 1,000만 원을 측정해봤어요. 그리고 이 물품에 대한 유지 비용도 10만 원 측정되었고, 업무 추진비는 기타 가스비 넣을 때, 기울기 넣을 때, 기타 추진 비용 다 나왔고, 그래서 총 비용은 이제 이 금액이 나왔고요. 금액이 많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 초기에 보면 적자가 돼요. 처음 달은. 근데 저희가 이제 지속적인 마케팅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제 판매량을 늘려나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수익 갭을 메꿔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업의 로고송을 들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따라오시면 네, 따라오시면 노래. 잠시만요. 그거 아니에요? 맞아 그거야 그거. 음냥. 저희 아이패 브레이크 로고이고요. 로고송이에요. 다 같이 해주세요. 다 같이. 지금까지 아이패 브레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질문 받아보죠. 예. 저 질문 되나요? 아, 네. 저 아까 정화알약 그 가격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16달러입니다. 그게 아니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이베이 들어가서 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코이카 대원들이 이걸 정말 갖고 가고 싶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화 알약이라고 하는 게 가든 그 정화 알약밖에 없었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에 대한 정화 알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네. 직접 이베이에서 사셨는데 원래 그 가격이 16달러인데 쇼핑 코스트가 20불로 굉장히 비싸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알약 한 개. 아니요. 이 한 뭐지? 팩이에요? 네, 한 팩에 24개 들어있는 팩에 네. 16불이라고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그 가격표 그게 전부 다 실제로 다 찾아서 네.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활력이 24개, 25개, 67만 원, 막 70만 원 이렇게 되던데 그거랑은 좀 다른 건지. 그 부분은 브랜드도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식수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염소 자금 같이 수돗물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약간 염소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이제 식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25개인데 67만 원, 70만 원 이 사이. 어디서 찾아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지금. 저희도 이베이에서 찾아봤는데 지마켓에서는 아예 판매를 안 하고 네, 해외에서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베이에서 판매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이베이 UK에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16달러 정도 했습니다. 8파운드. 지금 찾아도 올려. 자,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없어서. 자, 수고들 하셨어요.